내가 미션과 비전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고 세상이 내한테 원하는 게 뭔가를 끊임없이 성찰을 통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찾아낸 게 what they want. 세상이 내한테 원하는 게 뭘까? 처음엔 저는 제조업으로 시작해가지고 로봇 의사가 됐다가 만족을 못하고 뭐 창업자를 위한 뭘 만들어내고 이랬는데 결국은 뭐냐면 그 제조업을 하는 이유가 나는 창업자의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는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해가 온 게 이까지 왔거든요. 그게 결정이 된 게 박사 여기 창업대학원 와가지고요. 1년 편입해가 1년 하고 박사 1년 차에도 그걸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2년 차, 그러니까 2011년도가 석사 1년 차, 2012년도가 박사 1년 차, 2013년도 봄에 내가 창업 분야의 기술 경영 전문가로서 기술에서 경영까지 솔루셔너가 돼야 되겠다. 이런 솔루셔너가 돼야 되겠다. 그걸 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교수가 아니었으니까 기술에서 경영까지 기술 경영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제 이름이 아니고 브랜드 포지셔닝으로서 기술 경영만 치더요. 기술 경영만 치도 기술 경영 전문 대학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제 이름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술 경영 전문가로 포지셔닝 됐다가 제가 올해 들어와가지고 창직협회인가 거기 가서 교육받고 뭐 거기서 그냥 갑자기 뭐 하나 적어줄게 캘리그래피한테 뭐 해드릴게 생태학자 창업 생태학자 좋네 창업 생태학자 해주세요. 유행만 교수 지식 생태학자에다 앞에다 그냥 창업 생태학자를 딱 해.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제가 창업 생태학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한 10년은 이제 15년 정도 창업 생태학자로 포지셔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되면 이제는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이느냐면 그 브랜드 포지셔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컴퓨터상에 SNS 상의 그 어딘가의 DB 상에 나의 그 포지셔닝이 중요해요. 거기에 딱 돼 있으면 평생 먹고 사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SNS의 중요성을 제가 강조하는 게 예전에는 이 고객들이 옛날에는 오프라인에서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오래 기억을 못 하는데요. 이 온라인 상에서는 컴퓨터가 다 기억해줘요.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하면.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한테 포지셔닝이 잘 돼 있어요. 컴퓨터가 나를 브랜딩을 어떻게 해주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네이버에 이렇게 들어가면요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블로그 사이트에 대해서 1000건이 넘는 뭐 이렇게 게시글을 올린 뭐 창업의 전문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저것들이 벌써 포지션 브랜딩을 내가 딱 올려놨어요. 히팅 수는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벌써 그렇게 브랜드 포지션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창업대학원 오셔가지고 2년 동안 끊임없이 방황을 통해서 내가 미션을 찾아야 돼요. 어때 이번 그들이 무엇을 나한테 원하는가? 그거를 고려할 때 나의 지금의 역량은 어떤가? 그리고 앞으로 플러스 A, B라는 역량은 있는데 C라는 역량이 내가 무엇이 있으면은 활용 점정으로서 이것만 내가 2년 동안 여기서 준비를 해 나갔을 때 고객이 말하는 거와 내가 여기 A, B는 있는데 A가 내가 어느 대학 나왔고 B가 뭐죠? 그 분야에서 내가 전문성을 가진 업력을 쌓아왔는데 20년 동안 C가 과연 뭔가? 그게 창업이라는 걸 결합을 했을 때 포지션이 있는 거예요. 혁신이 나옵니다. 없는 뭔가가. 그래서 이 혁신은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 뭐냐면 유리벽이에요. 유리벽. 무슨 말이냐? 지구의 대기권입니다. 네. 내가 여기 비용적으로 저렴하게 만든 퀄리티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뭐죠? 비용은 많이 들이면 퀄리티는 올리는데 비용적인 부분에서 또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거를 우리는 트레이드 오프성이라고 해요. 근데
그걸 뛰어넘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걸 혁신이라고 해요. 혁신의 의미는 뭐냐면 새로운 고객의 니즈를 발굴하고, 즉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솔루션이죠. 그래서 새로운 뉴 니즈, 그게 혁신이에요. 혁신의 핵심은 뭐냐면 새로움과 필요성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지금 예전에 30년 전에는 혁신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혁신적이지 않은 이유가 솔루션적으로 보면 아주 범용화가 돼가지고 뉴가 빠져버렸어. 니즈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을 정의할 때는 뉴 플러스 니즈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이 대기권을 치고 올라가가 이쪽에 가 있으려면 모순이죠, 모순. 그래서 그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 40가지 생각의 방법론인데, 이거는 물리적인, 과학적인, 공학적인 접근이 없고요. 그런데 이런 트리즈가 이게 공학적인 접근인데, 이게 알트슐러가 했던 접근 방법이고, 이걸 사람들이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생각의 방법론을 또 정의한 거예요. 경영학적으로. 그래서 공학적인 모순을 접근을 경영학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컨셉을 만들어서 버전으로 찍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 거예요. 이런 책들이. 그리고 지금 이런 비즈니스 모델 100이라는 이게 뭐냐면 요즘 잘 나가는 업체들이 그 비즈니스 모델을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했는데, 이 안에는 기존에 생각지 못한 생각의 방법론이 이런 것들이 다 숨어 있어요. 이런 게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접근 방법은 뭐냐면, 내가 없는 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의 방법론이 필요한데, 그 방법론을 트레이닝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분할, 추출은 뭘까요? 이렇게 표현이 되네. 추출은 이렇게 표현이 되네. separation,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할과는 다르게 방해가 되는 부분이나 특성만을 추출한다. 그러니까 뭐가 불편한 그 부분만 제거를 해버린다든지, 특성만 추출하고 필요한 부분이나 특성만 추출하는 게 순살치킨, 영양제. 그 순살치킨은 그 뼈를 제거해버린 거죠. 그 영양제는 어느 부분 추출만 해버린 거죠. 인터넷 쇼핑몰은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쇼핑몰을 자세히 보면 이게 왜 추출일까요? 뭐냐면 고객이 고민할 거를 미리 고민해서 추출해서 모아놓은 거예요. 쿠팡, 티몬, 이 전략이 뭐냐면 가성비가 가장 좋은, 가격대 성능이 가장 좋은 혁신적인 제품만을 MD의 관점에서 제품을 평가를 해가. 어떤 평가? 논리적, 비논리적 이런 것을 통해서 제품을, 고객들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 분야의 제품들을 전부 상위 제품들, 전 세계 제품들 다 이 잡듯이 뒤집 잡아가지고 그걸 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올라간 것만, 그 판만 무조건 그냥 주문을 하면 만족도 높은 거예요. 그죠? 그게 지금의 쇼핑몰이에요. 오픈 마켓 뭐 이런 거 있죠. 바이럴 마켓 뭐. 근데 다 잘 되는 데는 이런 추출 방법을 썼다는 거죠. 또 뭐가 있어? 티백. 티백은 향수, 컨택트 렌즈, 구글의 광고 이런 게 다 추출이랍니다. 아웃소싱. 그러니까 국소적 품질. 어떤 일부분을 다르게 바꿔보는 거. 그래서 상황이나 환경의 구조를 동질적인 것에서 이질적인 걸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 구부러지는 빨대, 그다음 포장지 절치구, 지하철의 약 냉방칸, 그 드라이브의 끝에 자화를 시켜가지고 나사
이렇게 잡고 있게 한다는 거죠. 자화금 그냥 자석화 시켜가지고 스마트폰용 장갑, 냉장고 혼밥, 버섯 전용 차선 이런 것들이 국소적 품질이에요. 그러니까 비대칭으로 한번 또 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비대칭. 비대칭은 대칭을 비대칭으로 대칭하는 거예요. 젓가락. 비대칭 가위 우산. 이런 식으로 생각의 방법론이 40가지가 있는데 그냥 그 모순을 정의해가지고 그 사이에 생각의 방법론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물리, 공학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요 그냥 이렇게 카드 하나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어떻게 40가지 다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나와요. 재미삼아. 그래서 이거 들고 다니다가 어디 뭐 비즈니스 모델 뭐 있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뭐 여기 뭐가 있을까? 뭐 하여튼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잘 나가는 뭐 스타벅스라든지 그걸 한번 예상을 해가 스타벅스 뭐지 저거는? 스타벅스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쭉 이걸 하다 보면 머릿속에 생각의 그 프로세서 여기 꽉 박히면 40가지 동시에 작동을 해요. 처음에 여러분들 보면 방운전 10계명 있죠. 방운전 할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 초보자 할 때 처음에 시동을 뭐 브레이크를 먼저 밟는다. 그 다음에 시동을 돌린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뭐죠 드라이브를 뒤로 놓는다. 그 다음에 좌우를 본다. 뭐 이런 10가지가 있어. 방운전. 그러고 뭐 1, 2, 3차선이면 2차선 오른쪽으로 붙어서 간다. 1차선은 좌회전 차선이고 3차선은 또 택시나 이런 정체 차선이 항상 뭐 그렇게 나도 모르게 항상 10가지를 숙지하면서 가는 그게 방운전 계명인데 이 40가지를 처음엔 좀 힘들지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머리가 계속 들어가면 40가지가 싹 들어가면요 그 사람은 크리에이티브 천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속성대원, 상전임, 열팽창, 비활성화, 복합재료, 시간에 의한 분리, 공간에 의한 분리, 부분 전체에 의한 분리, 조건에 의한 분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든 비즈니스는 혁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혁신이 시간에 따라서 이제 진부화가 되죠. 항상 새로운 게 사람이 새롭다고 느끼는 게 몇 년 못 가죠. 근데 항상 사업을 한다는 거는 계속 이게 이제 이쪽으로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슉 올리고 또 쭉 떨어지고 또 신모델 해가 딱 내고 그러니까 항상 물에 깔아놨는데 안 깔아앉으려고 뭔가 계속 제출을 해야 돼 고객한테. 그게 혁신이에요. 그걸 누가 이야기를 했다? 슌페터가 케인즈 그 경제학자들 할 때 케인즈와 함께 슌페터라는 사람이 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걸 막 이야기했는데 엉뚱한 이야기 안 했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서 혁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간에 따라서 진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항상 혁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고객은 혁신에 의해서 발굴이 된다. 그게 제가 오늘 이야기한 그거고. 그래서 이런 프리즈 카드 이거 제가 사진에 찍어가지고 카톡이나 올릴 테니까 필요하면 하나씩 사세요. 사가지고 이거 재미삼아 들고 다니면서 제가 어떻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런 거요. 골치 아파요. 결론은 이런 거 그냥 뭐 이거 보고 학문적으로 뭐 이게 모순의 경우에 있어요. 여기 17번하고 뭐 하면 여기 뭐 5가지 생각의 방법론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40가지를 그냥 맥과 시켜가지고 하나 대부분 예시도 다 있고 그래서 이걸 보고 하다 보면 40가지가 방운전 같이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갑자기 천재라는 소리를 듣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특허를 1,050건 내요. 진짜요. 그래서 핵심 기술은 뭐가 핵심 기술이냐면 고객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제안을 했는데 여기서 요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how
뭔가 이걸 이제 이렇게 고객이 원하는 포지셔닝에 대해서 만족시키는 정형화시켜서 이렇게 만들어봤더니 이걸 구현하려고 보니까 노하우가 필요한 거죠. 노하우. 그게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그 기술을 구현을 하려고 보니까 모순이 생긴 거예요. 그 모순을 해결한 결과물이 우리는 뭐라고 하죠? 핵심 기술이라고. 그래서 핵심 기술은 뭐죠?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관점에서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모순을 해결해서 남이 이때까지 못했던 이유가 되는 거죠. 그거를 결과물이 도출이 되는데 그걸 우리는 핵심 기술이라고 하고, 당신의 핵심 기술이 뭡니까 하면 결국은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했던 결과물이죠. 그게 뭐죠? 뭐 자다가도 핵심 기술 발견할 수도 있고, 어떨 땐 뒷걸음치다가 실수로 뭘 발견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제가 오늘 12시에 마쳐야지 여러분들도 식사를 맛있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걸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